경기력은 너무 형편없었지만 손흥민 선수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은 이번에 본머스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본머스의 승리 배당이 2.25배당,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3.2배당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본머스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도박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그나마 1인분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쿠두스가 지난 경기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못 나오는 경기였는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토트넘의 승점은 27점으로 13위에 랭크되고 있었고 본머스는 15위에 랭크되면서 도찐 개찐의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머스는 최근 10몇 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고,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온다는 소식이 확정되었을 때 2연승을 달렸고, 손흥민 선수가 온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는다 싶었지만 바로 2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또 끊겼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온 팰리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나 싶었지만 또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금 토트넘 경기 보는 것 자체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본머스를 상대로 11승 3무 4패를 기록하면서 역대 전적에서는 유리했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본머스에게 진 토트넘이었고, 지난 시즌도 본머스 원정에서 진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왠지 토트넘이 질 것 같았지만 프랭크 감독이 질 것 같은 경기에서 재미없게 경기하면서 또 어이없게 이기는 거 잘하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스페어스, 안더벤, 로메로, 포로, 포백, 벤탄쿠르, 팔리냐, 베리발, 시몬스, 마티스텔, 무아니의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 포메이션으로 본머스에게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본머스 선수들이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우면서 토트넘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본머스 선수단의 몸놀림을 보면 토트넘 오늘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선제골의 주인공은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역시 토트넘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어떻게 골이 들어갔냐,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마티스텔이 그대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본머스 수비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골대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마티스텔의 슈팅이었는데, 와, 여기 보면 분명히 맞았죠. 지금 토트넘은 예전에 승점을 딸 때 이런 패턴으로 땄거든요. 굴절샷 그리고 자책골로 골을 넣었던 토트넘이었는데, 오늘도 토트넘은 정확한 골 패턴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상대 수비 몸에 맞고 굴절골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이기나 싶었는데, 하지만 본머스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테버니어의 바깥에서의 엄청난 중거리 슛이 살짝 빗나가면서 그대로 패배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기세를 보여준 본머스였고, 토트넘도 포로의 슈팅이 나왔지만 수비 맞고 코너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를 때렸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면서 토트넘은 더 이상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반 이윳성이 동점골을 뽑아버렸습니다. 지금 사이드에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는 테버니어였거든요. 이 크로스를 받은 이반 이윳성의 헤더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22분 만에 1대1 동점이 된 양팀이었는데, 역시 토트넘은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굴절샷 하나 넣는다고 이기면 조금 불공평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패턴은 이제 안 통하죠. 바로 동점이 돼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멋지게 웃는 이반 이윳성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게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골 패턴으로 넣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굴절샷으로 또 승리를 노렸기 때문에 이반 이윳성의 이렇게 씩 웃는 표정이 참 쌤통이다라고 느껴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프랭크 감독이 메모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공격 패턴이 없고 패턴골이 없다 보니까 맨날 세트피스, 세컨드볼, 굴절샷 이런 걸로만 골을 넣는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슬슬 미천이 다 드러나서 실력이 까발려진 프랭크 감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발이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면서 토트넘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시티로 이적하는 세메뇨가 포로를 발라버리고 접고 올리 크로스를 올린 것이 살짝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세메뇨가 맨시티 가면은 이제 맨시티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아스날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더 재밌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토트넘은 또 똑같은 패턴으로 골을 실점 당하고 말았습니다. 테버니어가 또 얼리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 공을 본머스의 5번 선수가 패스를 넣어줬고, 그리고 크로피가 이 공을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36분 만에 2대1로 역전 당하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토트넘이 그러면 그렇죠. 마티스텔이 볼옥샷을 넣어서 토트넘이 이기는 것 싶었지만 결국 본머스는 그대로 당해주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베리바리 센스 있게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상대 키퍼 선방에 막혀버리면서 토트넘은 전반전을 2대1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전반전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었는지 이제부터 전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보머스와 토트넘이 점유율 동일하게 먹고 이제 경기는 대등하게 펼쳤습니다. 근데 보머스의 예상 골값이 0.83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창의적으로 골을 잘 넣은 보머스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트넘은 예상 골값이 0.20이 나오면서 이거는 토트넘의 엄청난 약점이죠.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그 창의성 없는 공격이 상대들에게 다 파악이 되면서 골을 못 넣거든요. 제가 토트넘의 골 넣는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자책골 그리고 굴절샷 이런 걸로 뽀록슛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고 수비 잘 되면 이기는 토트넘인데 오늘 상대가 토트넘의 수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은 수비가 안 되면서 바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의 또 다른 골 패턴은 세트피스 그리고 아니면은 공중볼 때린 다음에 세컨드볼로 골을 넣거든요.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수비수 시프트가 있습니다. 반더벤과 그리고 로메로 같은 수비수들을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 밀어넣고 세컨드볼 그리고 그런 걸로 골을 넣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인데 이게 다 읽혔고 파악되지 않으면서 순식간 전에 본머스에게 역전당한 토트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평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골을 넣은 텔과 시몬스 둘만 그나마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고요. 근데 뽀록샷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반면에 본머스 선수들은 이제 좋은 평점을 받은 7점대 평점을 받은 선수가 4명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지금 뭐 선수단이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전술이 쓰레기니까요. 다 읽혔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프랭크. 이렇게 전반전에 평점만 봐도 프랭크 감독의 축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격 모멘텀을 볼까요? 이게 본머스의 공격 모멘텀, 토트넘의 공격 모멘텀인데 이게 높을수록 그만큼 공격이 더 위협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토트넘이 골을 넣었을 시점을 보면은요, 그냥 이게 낮죠. 그냥 들어가지 않을 골 상황에서 뽀록샷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본머스는 확실히 경기를 주도하고 있을 때 골을 넣었습니다. 똑같이 얼리 크로스 패턴으로 골을 넣은 본머스였는데 아마 본머스가 이런 식으로 골 많이 넣을 거거든요. 상대의 골 패턴도 분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2방이나 때려 맞았다. 브레이크 감독은 최근에 상대팀 경기 분석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전반 통계였는데 과연 후반전에는 이게 달라지면서 토트넘이 동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되었는데 히샬리송의 헤더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골대 맞고 튕겨 나오면서 토트넘은 한 골 따라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더벤이 후반부터 치고 들어와서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첫 번째 판정에서는 PK를 얻어냈는데 이게 VAR 체킹 이후에 PK가 취소가 되었거든요. 이때 심판에게 개기다가 옐로우 카드를 선물 받는 반더벤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경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결국 토트넘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토트넘 골 넣는 패턴 계속 말씀드렸죠. 세컨드볼로 골을 넣는 게 필살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드볼 상황에서 팔리냐의 미친 오버헤드킥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78분 2대2 동점을 만든 토트넘이었는데 와 팔리냐의 이 오버헤드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맨시티로 이적이 확정된 세메뇨가 지금 미친 중거리 슛을 때린 것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은 3대2로 패배를 확정지었는데 와 본머스가 지금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런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본머스에게 승리를 선물해준 토트넘의 경기력은 미쳤다 썩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프랭크 감독은 이제 점점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